안녕하세요. 원북 작가 이하림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걱정은 무엇인가요? 혹시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자기계발 선구자인 데일 카네기가 쓴 자기관리론을 통해 걱정에 대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카네기는 1888년 미국 미주리 농장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시골 학교 선생님이었고 아버지는 농사일로 한 달에 12달러 정도를 벌었습니다. 부모님은 하루에 16시간씩 허리가 휘도록 일했지만 가족은 항상 빚으로 쪼들렸다고 합니다. 홍수가 나고 가축 가격이 폭락하고 무슨 일을 하든 손해를 보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은행은 농장을 압류하겠다고 위협을 가했는데요. 당시 아버지 나이가 47세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늘 걱정에 사로잡혔고 걱정이 심해지자 식욕까지 잃어버려 살이 쭉쭉 빠졌다고 합니다. 약을 먹어야만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 있었죠. 의사는 아버지가 6개월도 살지 못할 것 같다는 처방을 내립니다. 하루는 농장을 압류하겠다는 은행원의 위협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아버지는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 말을 세웠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아버지는 강물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는데요. 여기서 뛰어내려 모든 것을 끝내버리느냐 마느냐를 고민한 것이지요. 먼 훗날 아버지는 그때의 강물로 뛰어내리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걱정을 떨치고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어머니는 그분의 계명을 잘 지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옳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 42년 동안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1941년 8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책의 첫 장에서 카네기는 먼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조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무수히 많고 시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압도되기 쉽지만 모래알이 잘록한 모래시계의 좁은 관을 통과하는 것처럼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누구나 하루 동안은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두 영겁의 시간이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서 있다. 하나는 영원히 지속되며 쌓여만 가는 과거요. 다른 하나는 기록된 시간 바로 다음을 계속해서 맞물려 이어지는 미래다. 우리는 이 둘 중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없다. 찰나의 시간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서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사는데 만족하기로 하자. 그 시간은 지금부터 잠들 때까지다. 만약 여러분에게 걱정이 있다면 최악을 상상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저도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걱정을 하지 않는 편이지만 원고를 완성하고 출판사에 투고할 때가 다가오면 걱정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원고를 썼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슬금슬금 떠오릅니다. 그럴 때 저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만약 이 원고가 거절된다면 내가 6개월간, 1년간 고생한 시간을 날려버리게 되겠지.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글쓰기를 연마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니 헛되지는 않아.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서랍에는 출판하지 못한 원고들이 여러 편 쌓여 있습니다. 그 원고들에 계속 집착하면 제 마음만 힘들어지기 때문에 놓아주려 노력합니다. 걱정은 감정적인 부분이지만 정신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기에 육체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걱정은 건강한 사람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스스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두려움, 걱정, 혐오, 현실 부적응과 같은 감정은 위장병과 위궤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소중한 위를 지키려면 걱정을 줄여야 하겠지요. 인생은 가시밭길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걱정이 생겼을 때 최악을 상상한 후 그 상황이 닥쳐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면 이제 걱정을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첫째, 걱정하는 문제를 적어봅니다.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둘째,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써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셋째, 무엇을 할지 결정합니다. 넷째, 결정한 대로 즉시 실행합니다. 실천에 옮길 때는 주저하거나 자기의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직면한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생각하다 보면 다시 혼란과 걱정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주어진 환경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어린 시절 카네기는 헛간 다락에서 친구들과 놀다
왼쪽 손가락 하나가 잘리고 맙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상처가 나은 다음에는 한순간도 걱정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지요. 그리고 평소에는 왼손의 손가락이 4개뿐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산다고 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커다란 재난과 불행을 만나더라도 견뎌낼 수 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겠지만 우리 내면에는 놀라울 만큼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 힘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 카네기는 크라이슬러 사장이었던 켈러에게 걱정을 하지 않는 방법을 물었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그냥 잊어버리지요. 저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동력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까? 우리는 종종 인생의 커다란 재난에는 용감히 맞서지만 사소한 문제 앞에서 쉽게 쓰러지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사소한 일이 상대방을 미칠 지경으로 만들어버리죠. 세상 고통의 상당 부분은 자존심에 작은 생채기가 생기거나 수모를 당하거나 허영심이 무너지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사소한 걱정이 우리 정신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속상해하며 시간을 보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의 90%는 실제 일어나지 않는 상상 속 걱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놀라운 잠재력과 에너지를 좀 더 풍부한 삶을 누리는 데 쓰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만은 행복하게 지내봅시다. 오늘 하루만은 우리 몸을 잘 돌봅시다. 오늘 하루만은 유쾌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하루만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풉시다. 오늘 한 권의 책은 자기관리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